안녕하세요. 강남구 주민 여러분, 장영철입니다. 다가오는 설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강남구는 우리나라 시군구에서 가장 최고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을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의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서울 시내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처지는 걸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새로운 강남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두 합심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나라를 정상화하면서 우리 강남구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설에 더욱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우리나라의 절대절명의 과제인 정권이 교체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그 사이에 지금 코로나서 만나는 분들은 좀 많이 제약됐지만 그래도 아주 핵심적인 가족들은 좀 만나 뵙겠고요. 그래도 반가움을 좀 서로 나눴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오늘 이 명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앞으로 노후 대책, 이번에 부모님들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후 대책인데 지금의 90년대생들, 지금 29, 30 요 나이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가면 연금이 다 고갈된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장영철 박사님으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설명절 잘 쓰셨습니까? 네. 세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 자, 사람자 경제 하여튼 방송 잘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세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예. 예, 그 90년대생부터는 이제는 그 연금을 못 받는다. 연금이 다 고갈됐다.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얘기는 좀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예. 자료를 냈어요. 예. 이제 이런 경고 사인은 사실은 수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예.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그 재정 추계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네. 이제 4차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2039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선다. 예. 그리고 적립금 자체는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2055년이면 그러니까 국민연금 적립금이 다 바닥이 난다는 거죠. 이제 바닥이 나는 거죠. 이제 없는 거죠. 그게 90년대생은 이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전제가 지금 이제 국민연금 부과율이 9%거든요. 예. 9%고 이제 소득 대체율이 40%. 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는 소득 있잖아요. 예.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주겠다는 네. 얘기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한 40%를 하긴 해요. 네. 우리도 이제 과거에 좀 높았다가 이제 점점 낮춰가는 추세거든요. 네. 그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를 이제 65세로 점점 늘려가는 거. 33년부터 이제 만 65세로 네. 간다는 전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2055년에는 이제 기금이 다 소멸된다. 예. 참 지금 연금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참 황당한 소리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아무것도 못 받고 네. 자기가 벌어놓은 게 없으면은 이제 인생이 정말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그때 있긴 있겠죠. 그런 이제 더 늘어나긴 늘어날 텐데 예. 이제 이게 결국은 깝깝하네요.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심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 거기가 이제 주 요인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 비중이 보니까 예. 점점 올라가서 초고령 사회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17.3%가 전 인구의 노인 인구 비중이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25년에 20.3%, 45년에는 37%.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참 이게
그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예. 그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청년이 음. 청년 세대가 부양할 노인이 늘어난다는 예, 얘기거든요. 예. 지금 1인당 종전에는 청년 1인당 노인 10명을 부양하면 된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종전에는 청년 1명이 예. 4명, 5명 부양하면 됐는데 이게 네. 이제 한 10명 수준까지 늘어나는 네, 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청년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럼 이 상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 그 도표로도 보시면 지금 예. 이 커브가 급격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2055년까지 떨어지는 아, 건데 예. 그래서 그 여기도 나왔지만은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될 수급자가 2020년에는 19.4명에서 예. 2050년에는 93.1명, 약 거의- 5명. 그러니까 그 이게 엄청난 거의 이제 그렇게 되면 100명당 93.1명이 되면은 네. 이제 2050년에는 1대1 뭐 이런 수준으로 바뀌는 예. 거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들은 지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예. 그- 실컷 돈 내는데 예. 자기네들은 나중에 연금을 못 받아. 예. 이런 지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지금 재정을 마구 지출을 하면서 네. 그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예. 국가 채무도 사실 청년 세대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연금까지도 넘기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 국가 채무는 뭐 재정 지출을 이제 좀 억제하고 좀 조정하면서 이제 다스릴 수 있지만은 이 국민연금의 경우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어요. 네. 그 이제 여기서도 약간의 이제 그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과거에는 저출산율이 그렇게 낮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부부가 아이를 낳는 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부부가 0.8명을 낳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은 지금 노인들이 그 조금 더 혜택을 덜 받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면 네. 기금이 다 날아가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하는 거는 그 연금 요율을 좀 올려라. 네. 왜냐면 우리가 낮거든요, 지금. 예, 예. 지금 영국의 경우는 보험료율이 25.8%나 돼요. 예, 예. 근데 우리는 9%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연금 지급 연령도 68세로 늘려놨어요. 그리고 68세 이전은 못 받는 거예요, 또 거기는. 예. 그런 식으로 각국이 다 이제 연금 지급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영국도 보면 기본 연금의 가입 기간은 35년, 우리는 20년 지나면 받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 우리 20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금 부담액을 이제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표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노인 인구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 노인 인구의 그 정치적인 파워에 대해서 네. 참 지금 대선 국면이긴 하지만은 네. 각 후보들이 예. 돈 쓰는 거를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이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부분도 좀 있다. 이것도 우리가 그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면은 이런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 이미 이거 알려진 거예요. 처음 갑자기 쓰라미처럼 달려오는 게 아니거든. 아니 그러니까 서로 요즘 보면은 양쪽 그 대선 주자들이 서로 그냥 돈을 더 주겠다, 모든 걸 다 해주겠다 해서 우리 국가 전체를 팔아서도 안 되는 그런 공약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국민들은 그것도 만성이 돼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받는 거를 덜 받게 하고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이런 차단이 있으면은 사실은 대선 국면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한테 반발이 일어날 수가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뭐 그렇게 연금 개혁을 하자고 그럴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예. 정치적으로 그때 그걸로 인해서 많이 타격을 받았죠.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지금 이런 부분을 이제 장 박사님께서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현실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해안이 돌파구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근데 이제 그 모든 사안이 다 그렇지만은 예. 적자가 난다. 예. 그러면 적자 나면은 해결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는 수입을 늘리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쓰는 거를 줄이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수입을 늘리는 거.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타국에 비해서 연금 보험률이 요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9%를 받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아까 영국 얘기도 했지만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 다른 나라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지금 예. 우리는 이제 그 인상이 안 돼 있는데 예. 그 굉장히 많이 그 영국 내고 있고 25.8%. 2088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예. 보험료율이 37.7%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예, 37.7%가 되면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자기 소득에 예. 그 40%를 40% 그 40%를 내야 연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쓸 돈이 없는 거지. 예. 또 연금만 냅니까? 세금도 내야 되지. 뭐 그렇죠. 건강보험료 내야지. 예. 또 집값 올라간 거 내야지. 뭐 이렇게 되면은 예.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는 건데 그렇죠. 이것마저도 합계 출산율이 1.05명 기준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0.8%인데. 더 심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예.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내버려 두고 이제 돈 쓰는 데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자꾸 뒤로 밀어버리면은 큰 시한 폭탄이 되기 때문에 예. 정말 올바른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네. 이거를 좀 어떻게든지 개선을 하자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금을 미리 걷어갖고 예. 그 기금을 운용을 해서 이제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이 이게 적립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보셨지만 기금이 이제 다 고갈된 상황에서는 예. 더 이제 어떻게 안 되니까 예. 그냥 걷은 돈을 그냥 바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모자르면 이제 재정에서 보충을 하든지 거의 외국은 거의 그런 식으로 재정에서 이제 보충하는 예. 형태가 될 것 예. 같은 건데 자, 외국도 예를 예. 보세요. 예. 지금 이 재정 안정화 다시 한번 앞으로 그러니까 방안이 기금을 거둔 상태에서 그냥 쓰면서 재정 보충을 하는 그안 이제 기금이 이제 서서히 이제 없어져 가기 때문에 예. 이제 결국은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은 달리 대안이 뭐 있겠어요? 예. 그냥 보험료 걷어서 그냥 보험료 걷는 대로 쓰는 거죠. 어. 그 지급하는 거고 예. 이제 그러려면은 지출을 이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지출을 거죠. 줄이는 방법.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큰 게 우선 지금 연령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연령 조정. 예.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손을 안 대면은 결국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한테 너무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 청년 세대는 벌은 즉시 거의 아까 37.7% 거의 한 40%에 해당되는 돈을 이제 앞으로 국민연금으로 내는데 내는데 90년대생은 한 푼도 못 받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건 받겠지만은 예. 우리가 어떤 노후연금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적립하는 건 좋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굉장한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신뢰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대개 보면은 이제 지출을 줄이는 데 많이 포커스가 가 있어요. 지출을 줄인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 지금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걸 예. 올리는 방안을 얘기를 하면서 예.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이제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소득이 있을 때 자기 사적으로 좀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세제 혜택이나 이런 등등. 사적연금이라는 게 좀 그 일반인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반 이제 개인연금, 예를 들어 뭐 보험회사에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네. 기업체에서 하는 퇴직연금 제도에서 예. 불입을 한다든지 해서 예. 노후 보장을 그 자기 나름대로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자기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네. 근데 참 우리가 그래요. 이제 국민연금 고갈이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왕창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렇죠. 노인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너무 네. 대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에 좀 생활이 어렵더라도 네. 그런 대비책은 미리미리 강구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그 세제 혜택을 이제 과감하게 주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뭐 재정 지원까지도 좀 강구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그 어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그러면 이제 민간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다 그렇죠. 맡기면은 이제 이자 소득세 같은 거 예, 예. 생기잖아요. 예. 이자 소득에서 세금 물리는 거는 네. 지금 낮춰준다든지 뭐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경우는 그 불이백에서 일부를 좀 뭐 그거는 국민연금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예요. 예. 그 OECD 1위고 예. 노인 자살률도 1위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노인이 빈곤하니까 자살률이 사실 높은 측면도 있거든요. 네, 경제적인 문제죠. 근데 어느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라고 하는데 실제로 추계된 것보다 훨씬 높을 거다. 왜냐면 자살을 했는데도 그냥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인의 경우는 요즘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 그냥 말한 것처럼. 그런데 그런 그 거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기초연금을 통해서 이제 해주지만은 예. 중산층의 경우는 예.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자강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신정부 들어서서 예. 그 우리가 마구 쓰는 돈에 뭐 너무 집착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위험을 경고하고 예. 국민들로 하여금 대비를 하도록 음. 이렇게 만드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험료를 재고를 하고 보험 내는 돈을 일단은 좀 올리고 그다음에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면서 국가는 세제 혜택을 주고 예. 뭐 요 정도로 아마 과감하게 해줘야 과감하게 될 거예요. 주고 요 정도로 일단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특히나 요즘 모든 대선 후보들이 무조건 주겠다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가온 후세 세대한테 부담을 주지 말자. 이렇게 가감히 얘기하는데 참 제가 혼자 듣기는 아깝습니다. 이게 우리 장 대표님이 그 국무총리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시면은 아이고 그거는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거고. 아니 장 대표님 훌륭하시잖아요.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보통 또 용기입니까? 이제 그 처칠 수상 얘기를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그 국민들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그렇죠. 인내하고 고통을 참아야 된다. 예. 그 얘기가 이제는 점점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네.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좋죠.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빚으로 쓴 거예요. 네. 그러면 빚을 이제 갚으라고 들어왔을 때 네. 뭘로 갚을 겁니까? 돈 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지. 네. 그다음에 기업들도 뭐 다 이제 도망가고 있지. 네.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은 그 빚에 몰려서 빚잔치를 할 때 그 비참함이라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네. IMF 위기 때도 그런 거를 많이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미리미리 위험을 대비하도록 네. 경고를 해주고 그다음에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이다. 지도자다. 예. 예. 자, 오늘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뭐 설 명절 지나고 나니까 참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자 경제. 경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